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털 색깔별 성격 분석에 이어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반려가정의 환경 탐구 편, 재밌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611명의 대감님들께서 응답을 해주셨고요. 고양이가 있는 파가 86.6%, 4,859분. 야, 진짜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숫자고요. 게다가 우리의 미래 집사님들, 고오파. 나는 고오파인데 설문조사 해주시는 우리 대감님들. 너무 귀여우시죠? 진짜. 무려 55.1%, 2,678분 대감님들께서 아파트에서 지금 고양이를 반려하고 있다고 답해 주셨고요. 빌라나 연립주택에서 고양이를 반려하는 비율은 25.8%, 아파트가 한 2배 정도로 비율이 높았고요. 오피스텔에서 반려하시는 경우는 한 7.8%, 단독주택이 오히려 오피스텔 형태보다 많았어요. 8.8%. 중정을 이렇게 가운데 만들어서 고양이가 자연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공간, 이 단독주택에서 우리 애기씨랑 같이 일광욕하는 게 꿈인데 언젠가 꿈이 이루어지겠죠? 고양이를 반려하고 있는 공간의 평형은 몇 평형이 가장 많았을까? 20평대가 29.1%, 1,413명, 30평대 28.4%. 진짜 박빙의 승부였다. 10평대 23.4%. 근데 다 20%대라서 10평대에서 반려하시는 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10평 미만이면 아마도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처음에 자취를 할 때 아토미를 반려했던 딱 그 공간 7.9% 정도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잘 때는 사모님 애기씨랑 같이 못 자고 안방 출입은 못하게 막아둔 상태인데, 과연 이 전체 방 중에 저처럼 특정 공간은 고양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 몇 프로가 됐을까요? 77.8%, 3,779명의 대감님들은 방 하나도 막아둔 곳이 없어요. 5집 중에 4집은 고양이가 못 가는 공간이 없이 전체를 다 다닐 수 있었다. 5집 중에 1집 정도, 미야옹철레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고양이가 접근할 수 있는 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80% 대감님들은 고양이들이랑 잠도 같이 잔다는 거잖아요. 좋겠다. 진짜 부럽다. 나도 그 맛 아는데.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고양이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요 시점을 1인 가구가 비율이 확 높아지는 그 시기부터 고양이 반려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경우 고양이들을 이제 반려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41.6%, 2,023명의 대감님들이 부모님과 함께 고양이를 반려하고 있다. 싱글 자취, 혼자서 고양이를 반려하는 경우가 절반 수준입니다. 22.4%. 반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족 단위에서 고양이를 지금 많이 반려하고 있다. 저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연령층이 있는 세대에서는 거부감이 좀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세대를 통틀어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이를 부탁해서 촬영을 가다 보면 혼자서 생활하는 자취 형태의 집에서 케이스가 꽤 많았어요. 보호자가 한 명이고 고양이한테 신경 쓸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에 고양이가 문제 행동을 좀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둘이 살면서 고양이를 반려하는 경우는 14.7%, 친구,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면서 고양이를 반려하는 경우도 10% 정도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KB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서 반려묘의 월 평균 양육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강아지가 13만 원이었고, 미양철의 냥냥펀치를 보고 계신 대감님들은 고양이 양육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느냐? 조금 더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챙겨 보시는 분들은 40.4%, 가장 많은 비율로 10에서 15만 원 구간, KB에서 조사한 거에 비해서는 평균 한 2, 3만 원 정도를 좀 더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 정도까지 쓰고 있다가 37.2%,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14% 정도가 저희 집인 것 같은데 캔값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15에서 20만 원 정도
사용되고 있다. 근데 비용 자체가 치료비, 병원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병원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월에 10만 원 정도를 항상 빼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월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를 반려하는데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평균에 속하는 한 달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70명 대감님들 63.2%. 압도적이네. 압도적으로 외동묘 가정이 많았고요. 그 외에 우리 집은 2마리를 반려한다. 사모님 애기씨처럼 27.6%, 1339분, 2600마리가 되겠죠. 고양이 3마리가 297 가정. 그러면 여기서 또 900마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마리 이상이 153. 그래서 마리수만 따지고 보면 반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동거견이 있는 경우가 5% 이내였다. 거의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N+1, 고양이 마리수 플러스 1로 얼마만큼 잘 챙기고 계신지에 대해서 확인도 해봤는데 와, 저 이거 놀랐어요. 진짜 고양이들 물 잘 먹여야겠다는 인식은 다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개체수, N개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35.3%밖에 안 돼요. 마리수보다 적게 가지고 계신 경우는 8.5%, 거의 80% 되는 비율이 고양이 마리수만큼은 물그릇이 있거나 아니면 고양이 마리수보다 더 많이 물그릇을 준비해서 아이들 음수량을 챙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외동묘들 물그릇 몇 개씩이나 봤는데 고양이 한 마리일 때 물그릇 하나 있는 경우가 1019가정, 그리고 2개인 경우가 1213, 3개인 경우도 511, 4개는 136. 우리 집. 물 부자. 밥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가 라고 봤더니 딱 고양이들 마리수만큼 있는 경우가 57.2%, 개수가 N+1로 있는 경우는 39.5%. 제한급식이냐 자율급식이냐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율급식이라고 하더라도 밥 먹는 위치는 다양하게 집안 곳곳에 여러 군데 있는 게 고양이들이 사냥하는 듯한 본능을 해소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환경 풍부화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밥그릇 개수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도요, N수만큼 있는 경우가 56.3%였고요. 마리수보다 오히려 적게 있는 경우는 5.8%밖에 안 됐어요. 와, 이것도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고양이 마리수보다 화장실을 더 충분하게 주고 계신 38%나 돼서 화장실에 대해서도 진짜 예전에 비하면 우리 고양이들 천국이다. 아니, 그리고 우리 또 대감님들은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자, 그리고 수직 공간 같은 경우에도 1위가 2개, 그래도 최소한 2군데 30.7%, 그리고 2위가 3개 24.4%, 그리고 3위가 1개 21.5%, 1043분. 수직 공간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분은 없어요. 저 고양이를 부탁해 하면서 이게 캣타워를 부탁했냐 이런 이야기 제가 한참 들었었는데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것만큼 고양이들이 높은 곳을 좋아한다는 그 습성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 보호자분들께서 너무 이제 잘 알고 계신다. 뿌듯합니다. 스크래쳐도 5개 이상 30.6%, 1위. 쉬는 공간에도 스크래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쉬고 긁고 할 수 있게, 그리고 집에서 각각 경계 부위마다 스크래쳐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다 하고 계신 거죠. 거의 20% 개선 솔루션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여러 집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샘플들을 추려가지고 다음번에 컨텐츠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구 배치를 하고 어떤 걸 추가하면 고양이들이 가장 최적의 상태에서 실내 공간을 만끽할 수 있을지, 이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 고양이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성 질환, 특발성 방광염에 걸린 적이 있었던 경우가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12.8%, 624가정에서 고양이들이 특발성 방광염에 발생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2마리 이상의 다묘 가정에서 특발성 방광염이 발생하는 비율이 외동묘인 경우보다는 1.3배 정도 유의미하게 높았어요.
보호자들이 인식이 높아지고 환경 개선을 점점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준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생활을 하던 이 친구들이 여러 친구들하고 소셔블하게 사회성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게 만만치는 않구나, 그런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묘가정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집안 환경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미영철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2.4%가 5% 미만이 되는 상황까지 집안 환경 솔루션을 또 드려야 될지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풍성하고 재밌는 데이터들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또 재밌는 설문조사 컨텐츠도 적극적으로 이번처럼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